자, 그런가 하면은 요게 이제 결국은 사건이 됐네. MBN. 인터넷 방송에서 수사 브리핑 논란, 경찰 김지미 특검보 정식 수사 착수. 지금 뉴스공장에 김지미 특검보가 나가서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사실상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게 약간 저쪽 단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 언론계에서는 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출연시키는 게가 다수설입니다.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그럼 영역. 나중에 이제 고발이 돼서 서대문 경찰서에 배당이 된 게 확인이 되는군요. 일단은 뭐 유례 없이 수사 상황 공개적으로 노출한 부분은 잘못한 게 맞죠. 그리고 특검보가 공무상의 비밀 누설을 그 방송 중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건 그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이야기했고 뭘 이야기 안 했는지 그걸 판가름을 좀 수사하면서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직권남용, 뭐 피의사실 공표 이거는 비밀 누설 가능성 기사에 난 내용 중에 뭐 좀 과했다거나 틀린 내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진행 상황 향후에 어떤 계획일지는 뒤에 속보로 이어지겠지만 잘못한 건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공신력이 확 떨어질 거고 특검 자체의 신뢰도가 우리 지금 그 특검 되게 중요한데 김건희 건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 다른 연결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확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정준희 교수가 대단히 좀그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무게 있는 논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사실 김어준 씨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정준희 씨 입장에서 사실 왜 하필이면 저기서 하실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준희 씨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사실 김어준 채널에서 방송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특검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도 원래 브리핑이 장이 있어요. 브리핑도 사실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란당에서 뭐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될 거라고 해서 뭐 막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브리핑이라는 것도 그래서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단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특정 언론에서 해버린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공신력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를테면 뭐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을 하는데 조선일보 가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 특검.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해서 보이콧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여지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수많은 기자들이 룰을 지키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좀 편파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특검 관련된 보도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특검에서 흘려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 원장 맡고 계신데 장르만 여의도에 나가서 이 주제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네, 저도 내놓으신 봤습니다. 거예요. 홍보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상임위 위원장 역할 맡고 계신 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가 힘든 분위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전 뭐 어느 쪽도 편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하는데 반대한 거 물론 이제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한 거지만 두 가지를 시비 삼았었거든요. 하나는 특검 추천권, 또 하나가 브리핑 조항이에요. 브리핑 조항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한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시비를 걸면서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거거든요. 그럼 특검이 일단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어야지. 움직여야지. 예. 오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씀 하셨어?
저도 처음에 못 믿었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특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특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사건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냐? 최민희 의원과 최은경 기자의 팽팽한 기싸움. 오히려 이 특검보는 익명에 숨지 않아서 저는 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잘못된 사건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특검은 홍보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기소하고 헐.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라고 볼 수 없고요. 브리핑하면 브리핑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별도로 따로 가가지고 특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뭐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다른 점은 최소한 이런 상식이 통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하는 건 전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제가 많은 권력, 많은 이제 거대 세력들이랑 싸움을 해봤어요. 진실을 추적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특정 권력 근처에만 가면 이렇게 잣대가 휘어. 이상하게 특정 권력만 연루가 되면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해. 심지어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결하더라고. 그게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적어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화국의 작동 원리를 오작동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기자인데 이상하게 합리성이 왜곡이 되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상하게 뉴스공장과 관련된 사안, 뉴스공장 근처, 뉴스공장이 언급되거나 관련된 분들은 멀쩡하던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 우리 공동체가 오작동을 통해서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사실 보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은 수사지휘부가 나와서 앞으로 원하는 장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연출이 될 겁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했다는 거. 그러면 빌드업 과정을 거기 와서 다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죠. 숙성시킬 아이템들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거기다 다 갖다 바치면서 하는지. 그러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문제가 최민희 의원 발언처럼 없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되어서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거는 안 됐겠죠. 아니요, 저는 뭐 이게 사법 처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건 가지고 사법 처리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시민단체 그러겠죠. 대리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형사처벌 문제까지 넘어가진 않는다고 보나 이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또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느냐.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계속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봐라. 정치적이고 다 서로 간에 짬짬이 아니냐. 그럼 특검이 수사 결과 내놔도 인정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룰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조심해야 된다는 대리 얘기를 한 거예요. 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인 것이죠. 네. 네. 네, 자,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아무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지나요? 방송하러 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딱 앉아서 방송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보다 만나서 방송하기 전에 방송 끝나고 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더 사실 더 진핍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모든 특검이도 왔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방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갔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죠. 방송 끝났어. 앞으로 뭐 보시고 싶은 걸 보게 될 겁니다. 방송 딱 끝났어. 그게 뭐예요? 진짜 초성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게 그게 온당치 않기 때문에 아예 사실 만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론을. 그런데 방송을 했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생각들이 참 부족하다. 그런 인터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만약에 저쪽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 상식적인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작동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엠바고 파악이라든가 지난번 장인수 기자의 보도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다. 뭔가 큰 사고 날 우려가 짙다. 진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뉴스공장 말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홍보용 목적이었다면 더 많이 알려졌을 수 있는 MBC라든지 뭐 공영성이 있는 JTBC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접촉은 사전에 아예 없었던 건지 왜 그 채널을 선택한 건지 특검보가 얘기는 하겠지만 목적이 홍보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이었다면 정말로 여기 민주진영의 코어 그 뉴스공장에 나가는 것보다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기성 언론에 나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짚어봤습니다. 아니요. 아니, 거기 그래도 나가도 나가면 안 안 되는 되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나가서 그 목적- 단독 인터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나가도 안 되죠. 예, 어느 쪽으로 나가도 안 되는 거였어요. 홍보가 목적이었다고 또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니 그게 아니, 무슨 맞나? 홍보 대행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검이. 아, 홍보가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그게 적절하지 않았던 네. 거예요. 공식 언론 플레이를 지금 노골적으로 합리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은. 근데 언론 플레이하는 기관이 아니죠.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는 마당에 무슨 특검이 언론 플레이합니까? 정당하게 국민의 요구를 수사로 관철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